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이홍희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 주제로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과거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다면 내 미래는 더 훨씬 풍요롭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회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2014년부터 그 아모레 퍼시픽 방문 판매 사업에서 카운셀러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2016년에 동창이자 스폰서님, 옥경화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그때 요 옆에가 저희 아들이에요. 3살 때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아메이 회원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대해서 또 제품도 좋아서 쓰게 됐고, 그리고 미팅도 몇 개월 참석했었던 거예요. 근데 몇 개월 하다가 이렇게 방판 사업이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또 언니들이 찾아와서 타사 이런 네트워크를 또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런 돈을 또 더 많이 벌겠다고 이렇게 타사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바이너리 방식이 그만큼 그런 이제 돈에 그게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거를 느꼈어요.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그걸 엄청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아모레 방판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모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 방문 판매 사업도 제가 그냥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증모 수입도 양육연금이다, 미래 자산이라 해서 그때 이제 또 본사에 가서 이제 스피치하는 그런 기회도 되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서 다시 이제 아메이로 이렇게 기회가 또 다시 오게 됐어요. 2019년도에 이제 액세스 이글 수도권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세미나에서 30대 뉴 다이아몬드가 또 나오면서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아메이 미팅에 하루 한 번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팀에서 제주도 워크숍 가면서 남정교엔 그 문정순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때 이제 한 말씀이 있었어요. 타사하다가 절대로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다시 오도 이 아메이로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팅을 참석하면서 왜서 이 아메이로 다시 오게 되는지, 그게 이제 또 제대로 된 사업인 건지 이제 그때 돼서야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리고 데모 미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에서 조금 배워나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대는. 그런데 2019년 말이나 2020년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이 코로나가 지금은 터진 지 지금 2년 이상이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지, 저는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준비한 그 결과로 코로나 시대는 이 암에서 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기회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대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 이거를 좀 제대로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면 자영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면 직장인이 이런 불안해. 그런 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꾼다니까 나도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이런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예측한 대표적인 책인데요. 세계 미래 보고서, 코로나 사피엔스 초예측 부의 미래, 이런 책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산업에서 돈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그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영화관, 왼쪽에 보시면 영화관인데요. 영화관에 잘 가지 않죠, 지금은. 지금은 다 이런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로 해서 영화를 보고 하는데 영화관에서 넷플릭스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관은 망하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그런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백화점인데요. 우리가 백화점도 지금은 잘 안 가죠. 그리고 마트도 잘 안 가죠. 어디에서 많이 쇼핑을 하냐면요. 쿠팡이나 이런 11번가 온라인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현금이나 카드나 우리가 또 많이 들고 다니지 않죠. 거의 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점포에서 형태가 없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아니면 형태가 있었던 극장에서 형태가 없는 이런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은 곧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가치가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평생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잘 해서 평생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황과 관련된 가치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노동 아니면 점포예요. 가치가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돈이 이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동과 자영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을까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동과 점포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로봇과 AI로 많이 이제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점포의 이제 점주들도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왼쪽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올해 폐업하신 분들만 해도 4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이제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는 돈을 버는 자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있었어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품을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다면 지금은 가치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요. 이거를 이제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유통하는 시대가 돼서 살 사람보다 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업자를 구하는 거예요. 연결을 좀 해달라고. 대표적인 게 쿠팡이나 요기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결하는 자 쪽으로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카오 김범수 한국 최고 부자 등극을 하였다 했죠. 이거는 뭐냐면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상황이죠. 삼성회사 이재용을 제치고 부자 순위 1위에 이제
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생산자를 연결하는 자가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카카오 김범수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하는 근명이 보여주는 실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도 보시면 탑 10에 들어가시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보시면 탑 10 중에서 무려 여기 7개 정도나 다 이제 연결하는 자, 플랫폼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 9번째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도 워렌 버피가 회사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요 위에 있는 8개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개 회사가 공통점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연결하는 자에게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다시피 여기서 오른쪽에 한번 보실 거예요. 돈을 쓰는 자, 즉 소비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쓰기만 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돈을 쓰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소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자가 누가 있냐면 여기에 유튜브이나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소비를 하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유통과 생산이 주가 아니라 연결하는 게 주가 이제 된다는 걸 알고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돈을 얼마씩 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체적인 게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들을 한번 보자면 왼쪽에 보시면 주요 유튜브 채널들의 연간 소득을 보시면 여기 85, 56억 엄청 많이 벌어가죠. 웬만한 이제 기업 수익들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돈벌이 파워블로그 1,300명 국세청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업체 입맛 맞는 글 한 건 올리면 화장품 10만 원, IT 제품 100만 원. IT 제품 100만 원이면 21일만 한 2천만 원 벌어간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벌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유튜브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익 금액을 봤는데 소득 신고한 인원 전체가 2,776명인데 거기서 상위 1%면 6억 엄청 많이 벌어가죠. 근데 상위 10% 내는 2억 그리고 하위 50%가 연간 한 108만 원 정도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벌어간다는 거죠. 네,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블로그도 한번 보시면 수수료 한꺼번에 8억 8천만 원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도 많지만은 근데 여기 파워 블로그들만 한 달 평균 수입을 받는데 여기 55만에서 99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간다고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버 다음 다 해서 다 합치면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평균은 한 100만 원 정도도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벌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성인 낭인들이 10명 중 6명이 유튜브를 꿈꾼다 해요. 저도 우리 아들 보고 너 커서 꿈이 뭐냐 물어보면 유튜브를 하겠다 해요. 그만큼 어쨌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길 원하죠. 수익이 많은데 잘 버는 사람들처럼 잘 되면 되죠. 또한 난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50만 원 벌어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연결하는 자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아메이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왜 여기에 연결하는 소비자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건데 아메이도 연결하는 자라고 제가 말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아메이 회원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여기 보시면 2021년 한국 아메이 발표 자료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이 478명이고요. 1억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911명이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N잡으로 해서 했을 때 아까 블로그 한 1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 1 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1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한국 아메이는 거의 한 보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요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암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시고 있는데 소비자가 약 한 3천만 명이라면 여기 회원수를 보시면 합계 보시면 고작 한 11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사업자는 제대로 제품을 써보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약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치를 낸다면 아까 유튜브나 블로그를 평균 내는 거 보면 소득 신고한 사람들만 아니면 이제 블로그도 파워 블로그들만 이제 평균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아메이도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 이 3만 명을 평균으로 냈을 때 이게 이제 한 1,20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돈을 버는 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가 뭐냐? 왜 이렇게 알리바바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카카오톡에 같이 들어가 있냐 하는데 이 아메이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말이 많은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은 식당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이게 한국 1위 요식업체에서 여기에서 뭐 하냐면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이 대가로 기업 가치가 한 10조 정도 돼요. 근데 그리고 카카오톡도 똑같죠. 많은 것을 연결하죠. 지금은 거의 다 카카오톡으로 하죠. 카카오톡도 이렇게 많은 것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줘요. 그 대가로 기업 가치가 100조가 달하죠. 그런데 아메이, 아메이는 뭐냐고요? 아메이도 똑같아요. 아메이는 뭐를 연결하냐면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이 생필품을 소비자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알아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연결을 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생산을 본인이 담당하지 않으면 품질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여기 60년 전부터 이 회사를 만들면서 연결시키는 회사는 맞긴 한데 이 제조를 본인이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 62년 동안 고품질의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만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비어지는데 이 가운데는 이 아메 입장에서는 물론 총판과 대리점으로 팔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한테 쓰는 제품, 우리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여기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게 개인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연결받은 사람이 써보고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 누구나 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개인이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 돈을 번다고 했죠. 중간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기회를 아메이가 준 거예요. 아메이가 준 건데 이제 아메이는 이 60년 전에 회사를 처음 할 때부터 아메이 비전을 세웠어요. 어, 여기 창업자가 보시면 비전이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버스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다만 스스로를 믿지 못하거나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건 또 여러분 몫이죠. 그리고 아메이의 4가지 창업 위년. 저는 아메이에서 이 창업 위년,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요 4가지 단어가
처음부터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단어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서도 여기 보상 보시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공입니다. 암에 있는 본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모든 활동의 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했어요. 여기 뭐냐면 여러분이 알린 사람을 잘 가이드하고 잘 도와드려서 그분이 돈을 벌고 잘 되면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 이런 아메이가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 쿠팡에서도 보다시피 쿠팡도 이제 따라하죠. 여기 보시면 빨간 화살 표시에 보면 연결 공유를 통하는 게 있어요. 연결과 공유를 통해 수입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공유 후에 친구가 구매하면 친구가 결제한 금액의 1%, 월 최대 5만 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연결과 연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공유와 연결을 통한 캐시백에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 에이클립 머니로 공유를 통해 누가 사면 여러분의 점수로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만 원,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산소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을 뭐냐면 세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 시장이 20조 시장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돈이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름에 해서 헷갈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SBS 다큐멘터리에서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와 가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시장이 커질수록 가짜 시장도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올바른 정보를 판가름할 수 있게끔 한 게 이제 진짜와 가짜 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메이가 한 10분 정도 소개가 되는데 이런 소개로 인해서 이 약간의 오해와 편견은 내려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아메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1959년 미국 미시건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직접 생산 제품이 한 450여 가지가 되고요. 직원 수가 16,000여 명, 그리고 전 세계 ABO가 300만 명의 이상이 달하고요. 진출 국가가 100여 개 나라 국가에 이렇게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1년도에 22번째로 법인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 공통 창업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창업자 리치 디버스와 젤 앤델 공동 운영을 하면서 2세대 덕 디버스와 스티브 앤델 공동 운영을 하면서 2019년도에 밀린드 판트 최고 경영 책임자가 다시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 스티브 앤델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또 미국 상원회에서 의장직을 했는데 미국 상원회에서는 미국의 경제를 통역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단체를 하는 여기에서 또 의장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아메이가 진짜 뭐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 같은 이런 자그마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메이 코리아는 91년도에 5월에 국내 영업을 시작한 아메이 코리아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돕기 위해 국내에 판로를 열어주고 이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많은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졌는데 원포원 프로젝트라 해서 많은 기업들을 아메이가 상생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IMF 때 한국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아메이가 현지화 전략으로 그 한국을 동기화시켜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잘 만드는 중소기업 제품을 같이 이제 판로를 열어주고 성장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결과로 이제 또 코로나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SBS에서 또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코로나 사피엔스라 해서 원포원 프로젝트 제품의 질이 좋은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98년도부터 시작된 상생 프로젝트인데 이게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원포원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된 상생 철학을 반영하고 아메이의 깐깐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 채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5년째 지금 지속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멋진 회사고요.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나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 센터가 있는데요. 뉴트리라이트 존, 체성분 측정, 그리고 피트니스 체험관, 아티스트리에서 피부 측정이나 두피 측정 이런 것도 이제 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이렇게 또 체험존이 있어요. 같이 우리 팀과 이렇게 또 체험하는 이런 시간이었었고요. 이런 비즈니스 센터가 전국에 16개 지역에 있고요. 센터와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57%가 비니부,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 26% 정도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거의 한 95%가 예전과 더 달라지지 않을 거다. 가난해질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5%는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와 95%의 차이가 뭘까요? 95%는 기존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5%는 이동하는 가치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대 95의 사회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5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내다보는 95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5가 되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5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메이 마케팅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근데 많은 회사들의 모든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판매예요. 이게 팔아야 하니까 나를 팔든 내 서비스를 팔든 물건을 팔아야 이게 또 이윤도 남고 근데 아메는 파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가 사업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생필품, 비누, 치약, 화장지, 라면, 주방세제,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죠. 예전에는 몇십 년 동안 이마트, 저마트, 슈퍼마트, 인터넷몰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 한 달 동안 월급을 타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비를 소비가 지출로 끝났다면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메이마트로 바꿔보시면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제품이고요. 합리적 가격에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메이는 그 62년 동안 아메이의 이제 품질 보증해서 62년 동안 본인이 직접 생산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0% 만족 보증제도 90일간에 2분의 1만 남아있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유와 연결의 권리 제공이 되고 네 번째는 이 내가 소비한 제품이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또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고 이 소비가 하다 나면 경험이 생기게 되죠. 이 경험을 공유와 연결을 하는 그 기회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또 자산의 소득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경험과 공유가 생산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 노동과 점포가 생산 수단이 아니고 내가 소비한 이 경험과 공유를 하면 이게 나의 생산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2차, 3차에 대한 보너스 배분 원리를 보면 내가 아메마트에서 브랜드 체인지해서 한 달 동안 제품을 써봤어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렇게 써봤는데 이 아메는 뭐냐면 내가 소비한 점수와 연결과 공유를 통한 점수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내가 소비한 점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소비한 점수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차 보너스에서 해당하는 3%에 해당하죠. 그래서 6천 원을 받아가요. 근데 제품을 쓰다 나니까 또 구독 서비스라 해서 A클릭 장수호가 또 있죠. 최소 5%에서 15%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독 경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혜택이 있으니까 보너스와 같이 받으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할 때 이 아메마트를 소개한 분이 있죠. 이 스폰서님이라 하는데요. 이 S가 아메 슈퍼에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본인에게 알렸어요. 본인도 제품을 써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A와 B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20만 원씩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S, 본인, A, B 중에 누가 보너스를 많이 받을까요? 네, 거의 보면 여기서 S가 많이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아메 입장에서는 S로 발행한 전체 매출을 공동구매 점수 80만 점으로 80만 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또 AB 입장에서 누구 때문에 아메 슈퍼를 이용하게 됐죠? 본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그룹 매출은 60만 점, 그리고 A와 B는 각각 20만 점을 구매 점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데 여기 S 80만 점, 본인 60만 점, A, B 각각 20만 점인데 누가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보면 S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계산해보죠. S 본인은 20만 점이지만 총 그룹 점수 80만 점을 인정받아서 1차 보너스에 해당되는 6% 자격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80만 곱하기 6% 하면 48,000원의 그룹의 보너스예요. 근데 이 48,000원은 S가 혼자서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4명이 점수를 합한 것이니까 나누어서 가져야 할까요? 네, 나누어서 주는데 누구부터 주는 게 공평할까요? 저희는 늦게 가입하신 분부터 계산해주고 남는 것을 갖게 되는 후산순이에요. 그래서 본인 그룹, 본인 보너스를 계산해보면 본인의 점수는 20만 점이죠. 그래서 그룹 점수 60만 점을 인정받아서 6%의 보너스를 자격을 갖게 되어 그룹의 보너스가 36,000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12,000원, 6,000원, 6,000원 총 12,000원을 빼주시면 나의 수입은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가 제일 궁금하죠. 이 S그룹은 나의 본인 S그룹 보너스 48,000원에서 본인 그룹 보너스 36,000원 빼시면 12,000원이 되죠. 보시다시피 수입이 역전이 되죠. 여기서 보다시피 S는 본인보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셨죠. 회원수도 많고 매출도 많아요. 근데 S보다 본인의 수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즉 순삭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노력한 사람에 유리한 것이 공평하지 않겠어요? 이게 매월 증가 평생 상속 속성을 가진 자산소득 가치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먼저 시장 사람이 유리하면 시장파화도 되죠. 근데 여기서 혹시나 피해자가 있을까 봐 또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S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S가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 본인, A, B 다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본인은 총 60만 점 6% 인정을 받아서 36,000원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A와 B를 그룹을 빼주시면 24,000원. 그래서 S가 있건 없건 본인의 수입에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각자의 노력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수입을 빼앗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AB에게도 피해가 됐는지 본인이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 AB에게도 변동이 없죠. 수입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AB가 누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나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없고 제품 가격이 가성비가 높고 불만족 시 90일 내에 2분의 1이 남아있을 때 이유 없이 100% 환불이 된다면 소비자는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아까 24,000원이 아니고 24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추가 수입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보너스 배분 원리를 보시면 원칙 1이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요. 원칙 2는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스폰서는 내 노력을 빼앗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업에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도와주죠. 그리고 원칙 3는 뭐냐면 자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윈윈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성과 합리성으로 인해서 1993년 이상훈으로부터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소비를 하면서 2명에 전달했었는데 1명을 더 전달을 했어요. 1명을 더 전달해서 나로부터 세 레그가 3%, 3%, 3% 달성하고 나의 전체 매출이 9%에 달성했을 때 120만 PB에 달성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 소득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아까 그 파워블로그 평균 소득 낸 거 아까 보셨죠? 월 10만 원도 조금 안 돼, 월 10만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3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파워블로그 수입 거의 10만 원, 월 10만 원 정도 수입 받으면 이게 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더 쉬운 거죠. 근데 이 세 레그에서 나도 똑같이 이 ABC한테 똑같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와주신 거예요. 같이 해서. 나도 똑같이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소비자나 아니면 파트너들을 이렇게 같이 도왔어요. 예를 해서 9%, 9%, 9% 달성하고 나의 전체 매출은 여러분의 전체 매출은 400만 이상을 달성했을 때, 즉 15% 달성했을 때 기본 보너스에서 추가 30%로 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론즈 빌더피는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 이제 브론즈 빌더 조건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다시피 세 레그가 6% 해서 나의 전체 매출이 15% 달성했을 때 이게 약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벌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매달 나오거든요. 근데 월 100만 원의 자산 소득이 정기 예금으로 봤을 때는 한 8억 원 정도 정기 예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봤죠? 3만 원에서 4만 구독자 유튜버들이 있어야 구독자들이 있어야 월 100만 원 정도 벌어가고요. 자산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억 원 정도 건물이 있어야 월 100만 원 수입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북경 올림픽에 이제 금메달 차신 분들도 이렇게 월 100만 원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자산소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도 이 A라는 사람을 또 브론즈 빌더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B, C, D도 이렇게 많이 공유와 전달을 해서 전체 그룹 매출 나는 그달에 아무 생필품도 사지 않고 빵 PB였어요. 근데 아메에서는 이게 나의 매출은 빵이지만 A, B, C, D, E 전체 매출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많이 비전을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판매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해서 이런 파트너들이 뭐 5천만 원을 하든 뭐 2천만 원을 하든 내가 빵이면 이게 매출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무조건 얼마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여기에서 1,200만 매출을 했을 때 나의 전체 매출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1차 보너스에서 23%를 인정을 받아서 276만 원. 이게 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여기서 A, B, C, D, E를 빼주시면 144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이제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한 2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매달 신제품이 증가하고요. 회원이 증가되고 경험이 또 증가되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60년 노하우의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성장과 인정 핀을 보시면 1년에 한 번 1,000만 매출을 했을 때 1,000만 PB를 했을 때 SP 실버 프로듀스라 해서 약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3번도 할 수 있죠. 그리고 1년에 3번 했을 때는 GP 골드 프로듀스라 하고 1년에 6번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플래티넘. 그리고 성취 보너스 250만 원 일시불로 주고요. 연말 보너스 한 뭐 6번에서 한 개에 따라서 6번, 8번 한 개에 따라서 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래티넘부터는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해외 여행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안정되면서 이 1,000만 매출이 또 안정이 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성취 보너스 500만 원에다가 연말 보너스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연소득이 한 5천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회사의 뭐 과장, 부장 그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만 하도 진짜 괜찮은 수입인 것 같아요. 2024년 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지속의 크루즈 여행이 있죠. 인생에서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할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핀 인정을 한 번 더 상세히 보시면 내가 플래티넘이 돼서 두 조의 플래티넘을 더와서 사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연 6천에서 8천이 되고요.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 B라는 분은 더 열심히 해서 세 그룹의 에메랄드 세 그룹의 플래티넘을 더해서 에메랄드가 됐을 때 연 수입이 한 8천원에서 1억 2천 정도 돼요. 근데 이 플래티넘을 또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이렇게 더했을 때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해서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2024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꼭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C라는 분은 또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성공의 기회가 되었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6개 그룹을 도왔어요. 연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3회 여행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ABO 핀 레벨은 브론즈 빌더부터 쭉 보시다 보면 다이아몬드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핀까지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약 한 2억, 3억 이렇게 1억씩 증가되는데요. 저도 해본 결과 브론즈 빌더에서 실버, 골드, 플래티넘까지가 조금 진짜 배우는 단계고 제품도 전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대문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뭐 돈도 또 많이 고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많이 힘들지만 이거 단계를 지나면 많이 이제 이 아메이의 이제 보너스도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요 배우는 단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아메이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뭐라 했죠? 소비라 했죠. 소비면 이 아메이 마트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불만족했을 때 반품을 하시면 되죠.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 근데 쓰다가 만족을 하셨어요. 꾸준한 소비를 하면 돼요. 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비를 하면서 또 부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이건 스몰 비즈니스라 해서 소비하면서 알리면 돼요. 알리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이게 내가 미래 준비해서 또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배우면서 잘 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월 추월 차선 요 책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책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어요. 부는 곧 자유와 선택이다 했어요.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사와 알람 시계와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다. 그리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 자유다. 무엇보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다 했어요. 여기서 돈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힘든 거 뽑으라고 하나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일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생각을 바꾸어서 돈 버는 방법도 바뀌고 있다는 걸 기회로 여기신다면 아메가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끝에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 일의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으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매일매일 물으실 때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메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이 남은 인생에 행복하고 뭔가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